이번 루머의 오리진이 롯데케미칼이거든요. 롯데케미칼의 문제가 뭐냐면 요즘 철강도 안 좋지만 케미칼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공통적인 원인은 중국의 과잉 생산입니다. 가장 기술력이 낮은 기초 소재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이 바로 롯데케미칼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롯데케미칼이 중국 과잉 생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게 된 거죠. 지금 더 큰 문제는 내년 내후년입니다. 아람코라든지 아랍 국가들이 중국보다 더 싼 가격에 에틸렌과 나프타를 생산하는 공정이 곳곳 준공이 고국돼요.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롯데케미칼에 대한 이 부진은 바로 틀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인트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롯데그룹 전반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위기론의 핵심은 유동성 위기와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한 대처에 문제가 있다는 시장의 지적인데요.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롯데그룹의 위기설 사실 진위 여부나 강도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네. 없고 시작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롯데건설 PF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롯데케미칼 회사채 문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일단 시작이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저도 이 지라시를 받았거든요. 예. 지난달 20일쯤이었던 것 같아요. 20일쯤에 저도 이 지라시를 받았는데 주요 내용은 이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12월 초에 롯데그룹이 지급유예,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핵심이고 네. 그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롯데건설 미분양으로 계열사가 연대보정이 걸려 있는데 네. 이제 가장 큰 게 롯데케미칼에 지금 롯데케미칼이 20일 날 회사 공모채 사채 관리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는 그거는 이제 팩트고요. 예. 그 팩트 하나를 기반으로 왜 그래? 롯데건설의 PF 걸려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룹 소유 부동산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부동산이 바로 팔리지 않으니 문제가 생길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전체 직원의 50% 감원도 일어날 수 있어.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약간 소설 느낌도 있긴 한데. 네. 예? 한 가지 사실은 이거예요. 이제 롯데케미칼이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이 옵션을 하나 걸었어요. 이 옵션이 뭐냐면 네. 우리 회사채를 발행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금리를 좀 낮게 받고 싶은 거고 그렇죠. 발행하는 쪽에서는 금리를 좀 높게 해야 흥행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금리를 낮게 하는 원래 롯데케미칼의 신용도보다 금리 좀 낮게 받으면서 옵션을 하나 걸었나 봐요. 그 옵션이 뭐냐면 우리가 이 금리를 해주는 대신에 이 옵션은 에비타, 그러니까 그 이자 세금 감가상각 차의 전 이익이죠. 우리를 예. 에비타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현금 청산 능력이 우리가 있으니 이걸 보고 에비타의 5배수를 우리가 계속 지킬 테니 이 이자율로 해줘라고 이제 옵션을 걸었는데 예. 롯데케미칼이 최근 5분기 연속 이제 적자를 기록하면서 이 그렇죠.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에비타의 4.3배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난 9월 기준으로 3분기 기준으로 4.3배를 이제 기록하면서 금융사들이 롯데케미칼의 회사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회사 요거는 기한 상실. 그렇죠. 기한 상실 이익을 발생한 거죠. 예. 문제 생긴 거 아니야?라고 해서 이제 이 루머가 사실 시작된 거죠. 그렇군요. 아,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일단 스토리가 맞게 되면 사람들이 혹하고 약간 신빙성을 가지게 되는 사실 것부터 이제 생각보다 문제가 굉장히 파급 효과가 컸습니다. 그 루머가 주말 사이, 금토일 사이에 이제 루머가 제가 들어왔는데 예. 월요일에 주가가 엄청난 폭락을 했고요. 그랬죠. 저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체질도 문제가 있었던 게 그 루머 하나로 전체 코스피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굉장히.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어떤 반박을 했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여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롯데그룹은 이게 유동성 위기설인데 네. 반박했죠. 네. 이유는 우리는 71조 원대 부동산도 가지고 있고 현금 가용예금도 15원이나 있다. 15조 원이나 네.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한마디로 돈이 없어서 부도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일축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허위 정보를 담은 일부 유튜버들, 찌라시 배포자들 이런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게 수사를 요청하면 이걸 이렇게 해서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일파만파잖아요. 네. 우리가 잘 알듯이 주가 경제는
분위기, 소문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적으로 현금이 있다고 해서 그걸 막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하다 보니까 급기야는 롯데그룹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롯데타워를 롯데케미칼에 담보로 그걸 내놓은 건다고 거죠. 했죠. 예. 네. 이게 이제 이 담보를 내놓으면서 사실은 양상이 두 가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롯데 입장에서는 자신감 있게 담보를 내놓은 거죠. 예. 이 정도 우리 막을 생각이야라고 그렇죠. 자신감 있게 내놨는데 시장에서는 예. 상징 롯데타워까지 담보로 내놨어?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워 이렇게 예,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상존하는 맞아요. 일이 되면서 지금 롯데의 유동성이가 완전히 불식되었다, 잠식되었다라고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이게 이번 루머의 그 오리진이 롯데케미칼이거든요. 그렇죠. 네. 어제 많은 일간지들이 우리나라 화학 쪽에 굉장히 지금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게 네. 현재 롯데케미칼의 문제가 뭐냐면 요즘 철강도 안 좋지만 케미칼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죠. 철강과 케미칼의 공통적인 원인은 중국의 과잉 생산입니다.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케미칼 쪽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들이 LG화학, 하나솔루션, 하나케미칼, 하나케미칼. 그리고 롯데케미칼 이게 3대사가 이제 대표적인 케미칼인데 이 중에서 가장 기술력이 낮은 기초 소재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이 바로 롯데케미칼인 거예요. 그러니까 LG화학도 안 좋고 하나도 안 좋지만 상대적으로 롯데케미칼이 중국 과잉 생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게 된 거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지금 더 큰 문제는 내년 내후년입니다. 네. 이게 왜 문제냐면 중국도 싼데 지금 아랍에서 아람코라든지 아랍 국가들이 이 에틸렌, 이제 기초 소재가 에틸렌 나프타인데 중국보다 더 싼 가격에 에틸렌과 나프타를 생산하는 공장이 준공이 고국돼요. 네. 그러면 이제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롯데케미칼에 대한 이 부진은 바로 틀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도 적자지만 이 현재 에틸렌의 그 손익분기점이 톤당 300달러거든요. 네. 지금 훨씬 그 밑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LG화학은 나프타 공장을 이제 매각하는 과정이 있고 예. 롯데케미칼도 이 대응을 어떻게 지금 그 피할 건지 전체 매출의 60%가 여기 매몰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바로 흑자 돌리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롯데 입장에서도 현재 재무 구조를 바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봐서 아까 이제 롯데그룹이 우리가 잘 알듯이 가장 큰 자산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잖아요. 네. 근데 기업들 재무제표를 들어가 보시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항상 최소 금액으로 유지를 합니다. 최소 금액. 왜냐하면 공시지가 정도로. 그렇죠. 시가가 아니로 공시지가 정도로 유지를 해요. 장부가액은 낮군요. 낮죠. 이유가 있죠. 세금을 적게 내야 되니까. 네. 그런데 기업들이 어려우면 이 낮게 책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재평가를 통해서 늘립니다. 시가로만 늘려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커지겠죠. 예.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은 늘어나지만 부채 비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롯데가 첫 번째는 그걸 할 겁니다. 그 막대한 부동산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서 이 부채 비율을 아마 떨어뜨리는 작업을 해서 어쨌든 롯데케미칼의 이러한 사태를 부채 비율을 낮게 해야 최소한 이자라도 적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세금보다는 이자가 더 적게 되는 게 더 우선이니까 그 작업을 아마 지금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차입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고, 그렇죠. 이제 무리한 경영 확장 여파도 좀 어떻게 좀 마무리를 해야 되고, 네. 이제 롯데타워를 이제 담보로 맡기면 담보 가액이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장부의 가액은 원래는 한 1조 6천 네. 억 정도 되는데 되는데. 이게 시세로 보면 한 6조 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전에 마천루의 저주 얘기하셨는데 약간 연상이 좀 돼요. 네, 뭐 마천루의 저주는 그냥 뭐 루머가 아니라 경제학적으로도 뭐 증명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잘 아는 아모레퍼시픽, 롯데 뭐 이건 뭐 있어서 이 현대자동차가 삼성동 4억 부지 매입할 때 10조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롯데타워도 저는 그 정도 가치는 있다고 보고요. 이제 시장 6조 정도 보는데 있다고 그 이상. 네. 롯데그룹은 이제 이런 제가 볼 때 롯데그룹은 현재 구조적 변화의 시점에 있다고 시장이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잘 보시면
신격호 회장의 롯데그룹을 경영할 때는 무차입 경영을 했습니다. 맞아요. 무차입 경영을 그게 했습니다. 슬로건이죠. 국내 10대 그룹 중에 유일하게 롯데그룹만이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시작한 그룹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 현대, LG는 해방 이전부터 계속 사업을 통해서 조금씩 자본을 모아놓은 곳이라면 롯데그룹은 신격호 회장이 일본의 사업을 성공한 다음에 그 자본을 60년대 들고 와서 시작했고 소공동 롯데호텔을 지을 때만 해도 저 소공동 롯데호텔을 지을까 경부고속도로를 닦을까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무차입 경영으로 계속 그 유통과 식품과 유통을 중심으로 쭉 경영을 해왔는데 신동빈 회장이 들어서면서 기업의 구조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지금의 원인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신동빈 회장은 현재 롯데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상무로 들어왔습니다. 예. 그리고 신동빈 회장은 이력이 노무라 정권 출신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 금융계통 잔뼈가 굵으신 분들은 자본 시장을 잘 아시는 분이죠. 자기 자본 자기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별로 담당치 않게 생각합니다. 항상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하는 구조로 만들죠. 선대 회장과는 반대로 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롯데가 지금까지는 식품과 유통은 이 사업 구조 특성상 투자율은 낮은데 캐시플로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대규모 설비 투자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물류 창고와 인프라만 있으면 그렇죠. 그 계속 캐시플로우가 좋은 사업인데 신동민 회장이 이 사업에서 벗어나기 위해 두 가지를 기치를 내세웠는데 이 기존의 쇼핑과 유통 식품에서는 한계가 있다. 이 글로벌로 나가야 되고 B2B로 가야 된다는 명명하에 이 케미칼을 키웁니다. 근데 그런데 이쪽 사업은 이 식품 유통과 전혀 달라요. 대규모 투자가 들어간 대신에 캐시플로우의 타임이 굉장히 늦습니다. 지금 기다려야 되죠. 기다려야 되죠. 지금 그런 시행착오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그래서 뭐 롯데가 일단 지난 8월이죠. 비상 경영 체제 바꾸겠다. 네. 그리고 요미리 인터뷰 신 회장이 네.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계열사도 매각 그렇죠. 하겠다. 예. 제가 보니까 뭐 롯데카드 지분 매각 검토 이것도 이 일환에 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떨어내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느 방향으로 집중해서 했지. 그 가닥을 좀 보여야 될 텐데. 이미 방향성은 최근에 보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식품 유통은 계속 캐시플로우를 가져가고 케미칼을 통해서 전체 식품 유통보다 매출 비중을 더 높이는 쪽으로 B2B로 가는데 예. 그런 차원에서 롯데케미칼이 기반이 돼서 2차 전지 산업인 일지머티리얼스를 인수를 했고요. 예. 일지머티리얼스를 2조 4천억 정도에 아마 그 M&A를 했는데 현재 시장 가치는 약 8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그걸 인수하자마자 캐즘에 빠지면서 좀 안 좋은 상황이 들었고 한샘 인수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아들 신유열 현재 부사장으로 이번에 승진을 했죠. 예. 아들 통해서는 그 바이오 산업, 그러니까 센트리온 같은 바이오 산업을 가겠다는 이 그림은 있는데 지금 이런 변화 과정에 있어서 이 캐시플로우와 시장성이 지금 안 맞는 부분을 계속 시행착오 중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롯데그룹의 앞으로의 그 비상 경영 체제 대응 굉장히 좀 관심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좀 팔로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자본시장 얘기로 넘어갑니다. 금융당국이 일반주주 보호 방안으로 상법 개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 개정을 들고 나왔어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어제죠 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일반주주 이익 보호를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안 이 브리핑을 했는데 자본시장법 개정 초안을 공개했어요. 이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우선 정부에서 왜 자본시장법 들고 나왔느냐라는 것부터 이제 우리 이해를 좀 해야 될 텐데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아마 상법 개정안을 아마 국회에 통과시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죠. 그렇죠. 이 상법 개정안 중에서 핵심은 이사회의 그 충실 의무를 현재 기업에서 주주로 확대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법안에 대해서 기업들과 재계에서는 굉장히 큰 반발을 하고 있죠. 이 법안이 통과되면 많은 부분의 기업의 의사결정이 배임의 소지가 많은 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예를 그렇죠. 들면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 분할할 때 분할 안 됩니다. 주주 그리고 주주의 이익을 해치죠. 두산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지만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바켓 합병 분할 불가할 겁니다. 아마. 그렇죠. 예. 그리고 SK그룹의 SK E&S와 이노베이션 합병도 불가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주 SK 주주들 입장에서는 손해의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기업들이 어떤 기업 구조조정이나 사업 구조조정을 할 때 일으키는 것들이 대부분 불발될 거고 물적 분할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거고 이런 것 때문에 재계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괜히 지금 뭐 성명서도 내고 10대 그룹 사성단들이 뭐 성명서 발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일종의 맞불. 그러면 상법 건들지 말고 핵심은 그거니까 핵심은 늘어난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을 어떻게 권익을 보호할 것인가가 핵심이니 그 핵심을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 어떻겠느냐는 게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그 내용에는 뭐가 있냐면은 현재 자본시장법에 보면 이 주요 내용 중에는 크게 3가지 들고 나왔는데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 예. 이 부분을 하나 들고 나왔고요. 두 번째는 기업 간 합병 시 실질 가치 반영. 세 번째는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주주 보호. 크게 3가지를 들고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상법의 382조 3항의 보딩 멤버들 이사회에서 그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 핵심 내용들을 다 넣을 테니 이걸로 이제 가자 그런 거예요. 가자. 자 여기서 이제 한 맹점이 있습니다. 예. 자본시장법은 상장사만 해당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네. 비상장업체는 해당이 되지 해당이 않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본시장법이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대기업들이 지배구조 개편이나 경영권 승계할 때 네. 비상장사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비상장사를 예를 들어서 하나그룹도 예를 들면 하나그룹의 현재 지배구조는 주 하나의 경영권을 넘겨야 되는데 네. 주 하나의 경영권을 받기 위해서 김농관 부회장 및 삼형제가 네. 하나에너지의 지분을 지렛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에너지는 비상장입니다. 그리고 하나에너지의 가치를 키워서 분할해서 상장하면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법이 통과되면 그 일을 못 하는데 자본시장법으로 되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핵심은 비상장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을 통과하면 재계에서는 이건 뭐 어차피 핵심은 투자자들 보호고 개인 투자자니까 괜찮지 않느냐라고 들고 나온 거죠. 어느 정도 금융당국과 이 주주 대기업 오너들 간의 어떤 타협점이 좀 이루어졌다라고 네, 이제 볼 그래서 수가 있는데 금융위원장이 들고 나온 거죠. 그렇죠. 네. 이 금융당국이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이렇게 들고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일단은 후진적인 기업 지배 구조를 어떻게든 좀 손을 봐야 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해야 되는데 기업들의 반발이 이렇게 심하니 어느 정도는 좀 타협을 본다는 스탠스는 분명하고 이게 상법 개정해버리면 굉장히 파장이 커질 것 같으니까 이 정도에서 일단 스타트를 해보자 뭐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회사 측 특히 이제 오너 측의 의견을 수용 좀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하자. 뭐 이런 타협점이죠. 그러니까 상법 개정을 하면 너무 광범위해지고 예를 들면 다 적용하기 나는 것 같은데요, 그거. 그렇죠. 예? 이런 행위들이 주주에게 이익을 이게 소송도 많을 것 같고.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은 해당되는 기업이 2,600개예요. 네. 상장사가. 예. 그러니까 상법이 통과돼 버리면 다죠. 100만 개입니다. 100만. 그렇죠. 우리나라 법인이 100만 개가 넘으니까 예. 102만 개 정도 되는데 다 해당되니까 로펌은 이제 초호황을 누리겠죠. 그렇죠. 온갖 소송과 그렇죠. 분쟁들이 올리는데 이제 본질은 이거예요. 이제 금융위원회하고 금감원이 한 1년 반 정도 전에 우리 밸류업 이야기 나온 지 1년 반이 다 돼갑니다. 예. 밸류업의 핵심은 누구나 잘 알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핵심은 개인 주주 보호 안 하니까 다 미국으로 떠나지 않느냐, 미국 시장으로 가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 거래보다 코인시장 거래량이 더 금액이 크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이 대부분 결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불투명한 지배구조, 그다음에 특정한 분들을 위한 마음대로 물적 분할이라든지 기업 M&A 합병을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네. 불만이 끊이질 않는 거죠. 예. 청문회까지 불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법 개정에 대한 요구를 끊임없이 하게 되고 시장에서도 이제는 이거 우리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분위기가 이미 무르익은 것 같아요. 그런데 상법 개정을 막상 하려고 하다 보니 너무 범위가 넓어지고 너무 이게 파장이 커지니까 그러면 일단 상장사만 우리 해당하는 자본시장법으로 갑시다. 이렇게 된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 정도 일단 시작을 하는 건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보세요? 저는 자본시장법 이 정도의
그 반영을 해서 자본시장법만 통과되더라도 효과는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기업의 주가 자체를 좀 높여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예. 상법은 뭐 그다음 문제라도 우선 이렇게 대체하는 것보다 자본시장법을 통과시켜서라도 기업 밸류업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물적 분할이라든지 기업 간 합병 같은 거 할 때 연금 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 이거는 금당국이 빨리 서둘러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반발은 있겠죠. 있겠죠. 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상법 개정을 계속 밀어붙일 것이고, 그렇죠. 예, 이쪽에서는 자본시장법으로 막으려고 할 것이고, 이 대치는 12월 중에 결론 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번 초안 개정 초안이긴 하지만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한데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 주가를 좀 부양시키고 주주들을 조금 안심하는 상황으로 돌아서면 시장에도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도움되죠. 일단 이 정도 법안 자본시장법이 통과되는 것만으로도 시장 질서 굉장히 바로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주들이 걱정을 덜 하겠죠. 아, 여기 장기 투자해도 이제 뭐 손해 볼 일이 별로 없겠네. 물적 분할 이런 거 별로 하지 않게 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 정도는 일단 안심이 되니까 시장 질서 바로잡는 데는 우선 효과는 좀 높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뭐 조금 더 나간 얘기지만 이 부분에서 분쟁이 어느 기업에서 제일 먼저 발생할지 좀 그게 좀 관건이거든요. 사례가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사례가 나오면서 이제 분명히 저는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어떤 판례도 생길 거고 막 이렇게 생길 텐데. 이렇게 시나리오를 볼 수 있죠. 이제 기업들이 이 자본시장법이 통과했을 때는 네. 기업들이 빠르게 대처할 겁니다. 앞으로 경영권 승계는 비상장사로. 예, 그렇죠. 예, 비상장사로. 비상장사는 상법에 해당되니까 이건 아직까지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법안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어떤 움직임이 있을 때 또 해석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왜 이렇게 하는지 그렇습니다. 대표님이 해석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모시고 위기의 롯데그룹 얘기 또 자본시장법 개정 관련해서 설명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